제가 지나가면서 오늘 달성으로 갈 건데 이제 보이는 풍경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벤처밸리 내거리를 지나서 이제 범어 내거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법원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상복합,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벤처밸리 내거리라는 타이틀 브랜드에 맞게 업무시설, 그 다음에 주상복합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대거 들어올 겁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법원 경찰청인데 저게 이전하고 나서 어떤 후적지 개발을 할 거냐 이런 게 초비 관심사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데 개인적으로 업무시설도 들어와도 좋고 아파트가 들어와도 좋고 그럴 겁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업무시설이 네.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름도 MBC 내거리에서 벤처밸리 내거리로 바꿨잖아요. 부산만 봐도 지방이 제일 문제점이 일거리가 많이 없는 건데, 그렇죠. 센텀시티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지지부진했지만 지금은 부산을 좀 먹여 살리는 대표 기업들이 센텀시티에 다 있잖아요. 네네네. 대구도 여기가 그렇게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이 기대감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우리의 범어자이죠. 이게 26년 2월에 입주를 하지만은 이제 작년에 분양했을 때 9억이 좀 넘는 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여서 가지고 청약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거의 뭐 미분양이 한 8, 90% 이렇게 났었는데, 그 다음에 입지가 또 도로변에 있지도 않고 세대수도 작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 가지고 미분양이었지만은 5% 할인제를 최초로 대구에서 하면서 네. 거의 뭐 다 쓸어 담았죠. 네. 그래서 5% 할인제가 힘이 굉장하구나를 대구에 또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좀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네. 거의 한 10억 가까이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딱 메커니즘이 지난 울산 임장에서 봤던 문수로 힐스테이트랑 아주 흡사합니다. 네. 1군 브랜드의 좀 대단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좋은 동네에서 한 블럭 옆. 네. 같은 범어동이지만 한 블럭 옆이고, 네. 여기도 신정동이지만 한 블럭 옆. 맞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 이제 범어 내거리인데 좌측에 쫙 보이는 것이 이제 수성 범어 W죠. 담아지나요? 안 담아지죠? 담아집니다. 예. 담았어요? 예. 그래서 저게 기정사실입니다. 84, 대구의 84 국평대장. 예. 옛날에는 국평대장이라 하면 범어 사동에 있는 빌리브 범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국평대장이 사실은 조금 좀 치고받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W로 좀 넘어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범어 사동에 있는 자체의 아파트의 거래는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W가 14억 5천 찍으면서 거의 대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학원가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수성 범어 W가 더 신축에다가 더 메인 도로에 더 가까운데, 그렇죠. 역에 더 가까운데, 네. 불구하고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가 학원가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실거래가 찍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무슨 도로죠? 네. 2호선 라인 따라. 발구벌대로입니다. 대구의 이제 척추. 네. 그렇죠. 자, 대구에는 굉장히 심플한 도시입니다. 이게 수성구를 기준으로 거의 뭐 주거가 인프라가 좋고, 그 다음에 중구를 기준으로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구조가 단핵 구조입니다. 중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성구, 그 다음에 뭐 칠곡,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단핵 구조인데, 이 단핵 구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거로서 보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나뉜다, 크게.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도로 인프라, 그 다음에 주거의 어떤 분포도 이런 것들은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 라인만 보셔도 100점 불패. 네. 그러니까 이 2호선 라인의 아파트만 사도 거주해도 실패는 없다 할 정도로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의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사실은 수성구하고 범어 내거리하고 그다음에 몇 개 단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청라운동역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을 감삼, 위쪽으로 그다음에 에어컨 두류, 바람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2호선 라인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2호선 라인에 다시 한번 재조명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달구벌 대로의 역세권 아파트만 잡아도 실패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2호선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담티역, 그 다음에 만촌역, 수성구청역, 범어역, 그 다음으로 쭉 가면 반월당 지나서 청라언덕역, 그 다음에 방고개역,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당, 두류, 감삼 요쪽으로 지나서 죽전, 그 다음에 용산, 이렇게까지만 보셔도 사실 지역이 많이 축소되죠. 네. 네,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가는 곳은 2호선 라인 달구벌 대로를 따라서 대구은행역을 지나서 이제 경대병원역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가 있는 곳이 이제 이게 수성구입니다. 여기가 수성동, 2동, 4동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제 분양할 아파트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한 지역 중에서 뭐 청라언덕역 같은 경우는 남산 롯데캐슬을 뭐 비롯해서 청라힐스자이 이런 아파트, 그 다음에 남산 자이 하늘채 이런 아파트 들어오면서 비수성구 중에서 거의 대장급 입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달서구에 갈 곳인 죽전역 여기까지 비수성구 중에서 이 달구벌 대로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뽑았을 때 이 두 지역입니다. 그만 말했듯이 청라언덕역, 죽전역. 그래서 좀 더 좁혀달라고 하면 이제 비수성구 중에서 이 2호선 달구벌 대로 중에서 청라언덕역과 죽전역이 가장 강세다. 이렇게 지역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분양도 한 7억대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대장급 아파트도 지금 거의 7억에서 8억대 사이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수성구의 범어 내거리라든지 아까 범어 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역세권의 대장 아파트가 13억, 14억, 15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굉장히 이 가격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수성구 하면 계속 생각나는 게 먼 얘기 같은데 작년 2월쯤 그때 참 또 특히나 추웠는데 부동산 불경기와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더 춥게 느껴졌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임장도 왔었고 네. 한참 걸었죠. 또 차로도 돌고 한참 걸었는데 그때 이제 빌리브 버머가 힐스테이트 버머가 이제 11억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성 W 저희가 추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8, 9억대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이 조합원 거 살려면 그렇죠. 무주택자이면서 또 대구의 거주자였어요.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캠부스 회원분이 못 샀던 게 좀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 이제 버머 W가 입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싸게 던지는 매물도 나왔었고 근데 이게 지역주택 조합이다 보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네.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그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대구의 거주지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고 싶은 저 또한 사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랬었고 그래서 조합원 물건들이 근데 일반 분양 물건이 아니고요. 네. 조합원 물건을 승계받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분양은 좀 더 비쌌어요. 네. 10억 넘어갔던 걸로 10억 넘어갔었어요. 기억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에 보면 사실 그걸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사셨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죠. 이득을 봤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투자가 확실히 쉬운 건 없습니다. 이런저런 가격이 싸면 이런저런 또 조건이 나름대로 까다롭고. 허들이 또 있고요. 그죠?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또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예,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쉬우면 나도 사고 니도 사고 다 사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네. 공포의 장에서 A급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아무나 못 하거든요. 네, A급지는 항상 역사적으로 싼 적이 없어요. 네. 하물며 그렇게 폭락장인 수성구조차도 아직까지 비싸다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은 거의 괜찮다. 왜? 범사 만삼, 범어 사동 만천 삼동이 제일 원하는 곳인데 더 이상 신축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자이른의 수성 범어 W 말고는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조금 한 블럭 옆에 범어자이라든지 이번에 분양했던 아이파크 네, 맞죠? 맞아요.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다 대구에서 돈을 벌면 범사 만삼으로 오고 싶은데 네. 더 이상 공급이 없으면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남들이 맞아요. 공포로 여기는 이때가 기회였다.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라든지 단지 분석 이런 거는 공부 좀 하시면 손품 좀 팔아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오늘 대전에서 오신 분 우리 통영. 거의 뭐 프로 수강러시더라고요. 네. 서울보다 더 멉니다. 네. 통영이 실제로 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다 압니다. 아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경험치가 내가 이 단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의 기로에서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이 경험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구 공부하고 그다음에 오면 저나 우리 뒤에 계신 수험생분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보는 시각은요.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치가 거기서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임장도 같이 하고 전문가랑 또 나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더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3년 동안 다니면서 대구를 그 이상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단지를 받겠습니까? 네. 저조차도. 근데 시드가 없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뭘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사고 넘기는 그런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깨우칠 필요가 있다. 네. 그걸 삼아서 경험치를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얻어야 된다. 뭐 저번에 우리가 얼마 며칠 전에 울산을 갔더라도 사신 분이 계셨고 못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사실 분이 있고 못 사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경험치 차이지 않을까. 일단 일군 브랜드의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더 뭐 들고 가야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뿐인 거지 거의 실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이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자, 수성구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수성구로 가자. 그럼 비수성구에서 어떤 게 제일 좋냐? 왼쪽에 보시는 이제 청라운동역 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청라운동역 W역세권에 새로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딱 봐도 좀 괜찮은 컨디션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금방 지났고요. 이제 청라 센트럴 아파트부터 해서 힐스자이 이렇게 남산자이 하늘채까지 이 세 개의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비수성구 중에서는 영향력을 줬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수성구 대장이죠. 비수성구 대장이죠. 네, 네. 대장. 네. 그러면서 여기에 사실은 뭐 주거타운이 새롭게 형성되다 보니까 살기 좋은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를 보실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새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아질 곳 이렇게 청라운동역처럼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 지역도 있어요. 왜냐? 대구는 재개발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심의 인허가 요게 안 나왔을 뿐이지 향후에 지금은 심의를 막아놨지만 향후에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게 두리역 같은 이런 이제 두리역 자이 그다음에 뭐 스타일스 이편한 세상 그 주변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거든요. 네. 먼 얘기지만은 이런 지역도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청라운동역을 지나서 방고개역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고개역에 최근에 이제 후분양으로 이제 입주한 방고개역 프로지오가 7억대에 사실 분양했거든요. 맞나? 8억대였나? 7억대였나? 한 7억에서 8억대 분양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남산 자이 하늘채가 최근에 그러니까 남산 자이 하늘채, 남산 롯데캐슬이 8억을 찍었어요. 최근에 저번 달에. 네. 그래서 비수성구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가를 찍은 게 이 남산 롯데캐슬입니다. 8억 최고가가. 그러면서 야, 이제 비수성구에도 8억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산 자이 하늘채 방고개 여기 있는 요것도 6억 8천에 거래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정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방고개어 프리지오도 뭔가 좀 이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릴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호선 방고개역 역세권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남산 자이 하늘채라든지 힐스 자이라든지 롯데캐슬이 밀집되어 있는 이 아래쪽 단지와는 조금 온도 차이는 있다. 네. 그래서 아직 이런 거는 좀 시간이 방고개역 프리지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비수성구 중에서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 중에서 가장 핫하고 대장급 지역인 청라운동역과 방고개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